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수 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현 형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6월 3일로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조기 대선이 부동산 정책 변화와 앞으로의 주택 증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설 거고 그에 맞춰서 각종 정책들이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와 맞물린 게 이제 제일 관심 있으신 게 부동산 정책일 거잖아요. 네. 최근에도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현재 주택 증여를 네.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요, 조정 대상 지역 재지정 가능성입니다. 세 형사님, 네.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에만 관심을 가지실 뿐이지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사실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이나 해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63조의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라는 규정을 살펴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이나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 그 장관의 의지로 조정 대상 지역이 재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지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는 순간 세금에 큰 영향이 미치는 거죠. 실제로도 과거를 쭉 살펴보면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 수주 이내에 조정 대상 지역이 대폭 이제 확대된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는 뭐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첫 번째, 증여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죠.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의 증여 취득세율이 일반 3.5에서 중과 12%로 약 3.4배가 늘어나죠. 만일에 이제 공시가격이 6억 원이다. 이 아파트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210만 원 정도가 나오실 텐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는 순간 720만 원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벌써 높아지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죠. 그 해당 주택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소재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추가로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거주 요건 자체가 있냐 없냐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주택을 이 자녀가 거기 안 살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집을 팔고 있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실제 살았을 때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니까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승계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증여자한테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내년 5월 9일까지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 자체가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 유예 기간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죠. 그렇게 되면 채무 승계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부의 투병제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죠. 그렇죠. 이게 유예제도가 풀리게 되면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었다가 규정이 적용되면 이게 세금 부담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부세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증여를 서둘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5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완료하면 네. 종부세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과세 기준일에 이제 해당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계신 분이 1주택만 되게 되면은 종부세 계산할 때도 공제금액 자체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겠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 계산할 때 최대치로 적용받는 다음에 이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자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세액공제까지 가능해지니까 세금 차이가 크게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올해 이제 2025년도 그 아파트 공시가격 예상이 나왔는데 2024년 대비해서 평균 7% 네. 이상 상승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더 크겠죠. 더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종부세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 종부세 부담이 2024년도에 비해서 약 30% 정도 네. 증가할 거라고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제 종부세가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올까봐 좀 두렵긴 한데 실제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 공시 가격이 이제 15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신 분이 이제 계셨었는데 자녀에게 한 채를 이제 증여하시고 나서 종부세가 당연히 줄겠죠. 연간으로 했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가 이제 줄었어요. 물론 증여세는 나올 수 있지만 이 종부세가 계속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누적되면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저주택자라고 하면 5월 말 이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게 좀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겠네요. 뭐 예상이 좀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증여를 하게 되면 시가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시가를 얼마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증여 재산가액 자체가 달라지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증여와 상담도 많이 하고 증세 신고도 많이 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을 적용하기보다는 감정 평가를 적용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시가 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던 케이스들이 좀 많았었어요, 최근에. 실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했던 건이죠. 살펴보니까 이게 증여세 계산할 때 유상매매 사례가의 판단 기간이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이 되는데 사실 그 이전 6개월 동안은 거래가 없었고 또 그 기간을 넓혀봤을 때 2년 이내에는 이제 유상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는데 대략 한 19억 2천 정도 되는 이제 물건이 있었죠. 근데 이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8억 원까지 이제 평가가 되었던 거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낮아지니까 여기에 엮여있는 증여세나 취득세, 이제 취득세도 이제 시가 인정액으로 가니까 게다가 이제 부담부 중에는 이제 채무승계 부분에 대한 양도세까지 이게 다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19억 2천과 18억은 한 1억 2천 정도 차이인데 그게 이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부과되는 세금이 꽤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저희 뭐 예상이지만 네네.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되고 매매 거래가 좀 많아지면 감정평가 금액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평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네. 절세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여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랬을 때 이 주택 증여를 조금 서둘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부과된 세금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약을 좀 하자면 네. 조정대상 지역을 재지정할 수도 있고 6월 1일 전에 증여를 했을 때 종부세 절세 효과도 있고 현재는 이제 거래가 없지만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가평가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절세 효과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저희는 좀 증여를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택 증여 자체는 증여세는 물론이고 취득세, 양도세, 나아가 종부세까지 다 붙어있는 복합적인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진 시기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세금도 따라오다 보니까 금액이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많으면 수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그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막 증여도 많아지고 그랬었죠. 네. 그때 뭐 1, 2년 차이 때문에 막 증여세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좀 서두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증여는 사실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죠. 예상된 세금이라든지 관련된 효과들을 다 예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들에게 꼭 의뢰를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증여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